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어제와 오늘 시장의 판도가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흐름에 따라가기가 좀 벅찬 감이 있는데요. 오늘 장은 어떤 종목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 거래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률 탑10에는 HS 효성이 올라와 있고요. 코오롱까지 보입니다. 대단하죠. 지주사 열풍입니다. 이게 얼마 만에 정말 지주사 열풍인가 싶을 정도로 오랜만에 때를 만나게 되면서 신고가 내고 있는데요. HS 효성이 지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52,700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코오롱도 13% 넘어가는 급등입니다. 지금 대선 정책의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까지 해볼 수가 있겠는데 공약 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게 되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몸값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전의 지주사들이 아닙니다.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증권 가서는 더 갈 거다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호 ICT는 오늘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선 얼마 남지 않은 구간 속에서 인맥 테마주가 좀 증시에서 사라지나 싶었는데 오늘 보면 또 그게 아닙니다. 네, 이재명 테마주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데요. 이스타코가 다시 올라옵니다. 피날레 시세 엔진은 확인 필요하시겠어요? 현재 구간에 13% 넘어가는 급등이고요. 증권주도 신고가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미래에셋증권도 13% 넘어가는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크게는 어떻게 보면 다 대선으로 묶을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평화홀딩스 보이고 있고 지금 평화산업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김문수 테마주와 이재명 테마주 뚜렷하게 힙이 엇갈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두 종목 다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애경케미칼 어제 좋았습니다. 주가 25% 넘어가는 급등 이후에 지금 반락 시세 전개가 되고 있고요. 신풍제약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육물산이 다시 한번 상한가를 내고 있습니다. 탈플라스틱과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7,500원대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탈플라스틱 관련주인 세린 BNG가 21% 넘게 급등하면서 두 종목 모두 다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 마감됐고요. 연속적으로 오늘 정규장에서도 흐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건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모멘텀 플레이가 활발합니다. 나이백의 주가도 상한가 내면서 거의 3만 원 선을 근접하는 시세 내고 있고요. 이재명 테마주 다시 올라갑니다. 상지건설 20% 넘어가는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는 쪽에서는 6일 CNS가 올라오게 됐는데요. 지금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팔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매각 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강했던 쪽에서는 매무소하고 있는 그린생명과학이 7% 넘어가는 하락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넥사다이내믹스 밀리고 있고요. 이니텍 그리고 큐리언트도 지금 하락권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희 김영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송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기류 변화를 또 어떻게 읽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상당히 크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협상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 또 큰 재료가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이제 또 악재는 반영이 됐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일단 미증시는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 다만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이 박스권 상단 돌파 나와주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또 의미 있는 상승장이 또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그러한 돌파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또 이제 좋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음 구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현재 구간에서 다음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2,700 중반대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 현재 도달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종목군들의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종목군들 이제 또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종목군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이제 어제 움직임이 나왔었던 이제 또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계실 만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먼저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테슬라의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또 이제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뭐 대형주 혹은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상승이 나온 부분은 역시나 테슬라의 급등,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24시간 체제로 이제 또 회사에서 상주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가 또 이제 상당히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테슬라가 뭐 무인 택시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움직이려는 이런 움직임들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서 어제 2차전지가 또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동안은 이 2차전지의 움직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이제 같은 그림이었다라는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추세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추세 하락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또 바닥권을 잡고 반등, 매물 구간 부딪히고 이탈한 다음에 다시 바닥 구간 잡고 반등, 그리고 다시 매물 구간 부딪히고 이탈을 한 다음에 반등, 매물 구간 다시 하락,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그림 또한 마찬가지였죠. 이제 이 하락을 하고 나서 지지 구간 잡고 바닥을 잡은 다음에 반등, 그리고 매물 구간 부딪히고 나서 다시 한번 저가 이탈이 나온 구간이었고, 저가 이탈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슬슬 바닥을 잡을 만한 구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러한 이제 이 바닥권에서의 물량을 밀어 넣어주는 수급이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또 이제 이전과도 동일합니다. 이전에도 이제 저가 이탈이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바닥을 잡을 텐데, 바닥을 잡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1차적인 대응 구간은 다음 매물 구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매물 구간이 워낙에 이제 두텁다 보니까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지 제대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전과 같은 그림이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최근 바닥권에서도 이 뚫어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일전에 매물 구간을 뚫어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같은 그림이 나오면서 저가를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 구간을 잡아갈 겁니다. 반등 구간을 잡아갈 텐데, 현재 반등 구간을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 또 1차적인 매물 구간은 에코프로 기준 45,000원 구간이 된다라는 거죠. 45,000원 구간이 1차적인 매물 구간이 될 거고, 이는 다른 종목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 BN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림이죠. 그러면서 바닥 잡고 현재 21선 구간이 1차 목표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그룹주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잡은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다음 매물 구간이 약 12만 원 구간이 1차 매물 구간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선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혹시나 최근에 바닥권에서 접근을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구간에 맞추어서 반드시 대응이 진행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혹시나 나는 더 높은 단가에서 갖고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지 않고 현재 구간에서는 차분하게 보면서 앞선 구간을 확실하게 소화를 해주는지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 나트륨 이온 배터리 쪽 있잖아요. 애경 케미칼을 필두로 해서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강력하게 수급을 또 받아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 관련된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한번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이제 코스피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도 지금 상당히 흐름이 양호하죠. 이제 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현재 끌어올려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도 업종들도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지금 뭐 방산주들도 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 또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오늘 조선주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최근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많이 강조를 드리면서 이제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쉬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코스피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오늘 또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조선주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사이클이 나온 뭐 삼성중공업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눈에 띄는 게 엔진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구간에서 하나 엔진이라든지, 지금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주가가 조금 더 이제 저가에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아직까지 고개 돌려놓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는데 고개 돌려놓는 모습 정도만 나오면은 조선주 중에서 엔진주들은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주들 한번 또 이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사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SK, 뭐 그 다음에 한화, 그 다음에 뭐 두산, 뭐 코오롱 이런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오늘의 코스피 상승은 또 결국에는 이쪽에서 조금 더 이제 끌고 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재 방산, 그 다음에 조선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신고가를 뚫어주는 움직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지금 지주사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 주니까 또 결국에는 코스피가 끌어올려지는 모습도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마찬가지겠죠. 현재 또 이제 신고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코스피는 뭐 일전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순환매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주사가 올라간 것도 이 거래일 전에 수급을 밀어넣고서 쭉쭉쭉 상승 추세로 가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간 종목보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쪽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서 수급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 주도 업종을 나는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눌렸거나 아니면 올라갈 준비를 한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움직임이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에는 특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 쪽, 이쪽이 이제 좀 강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정치 테마가 조금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정치 테마, 그 중에서 인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주 내로는 매매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거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그렇게 뭐 수급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6월 3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이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 그리고 월요일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인맥 관련주들을 한번 뭐 접근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맥 관련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또 강한 움직임이 파악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인맥주들은 굳이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되고, 뭐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제 이 대선 결과 이후에 또 정책에 대한 어떤 드라이빙이 걸릴 수 있는 섹터군이 또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그쪽에, 그러니까 대선 이후를 슬슬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매매를 멀리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역시나 현재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또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쪽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광명전기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워낙에 이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혹은 뭐 LS 그룹주들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큰형 종목군들이 계속 잘 가다 보니까 이제 또 끌고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전력 인프라 중에서도 이제 또 약간 술목격 종목군들도 같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아마 시장에서 저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LS 일렉트릭이나 혹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약간은 또 이제 어제부터 슬슬 음봉이 조금 나오고 있죠.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슬슬 눌리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또 슬슬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그런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면 전력 인프라는 바로 우리가 저가 매수를 바로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슬슬 우리가 또 매수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 또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어느 정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눌림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현재는 어느 정도 매매 준비, 그리고 계속해서 저가 혹은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마찬가지 매수 준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강력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음 주자를 찾는 작업의 연속이 될 것 같은데 그 후보군 중에 하나가 로봇은 어떨까? 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재명 테마주 강하잖아요. 네, 유진 로봇이 선봉에 서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환매 다음 타자 로봇주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오늘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호재가 하나 나오게 되면서 10시 구간에 어느 정도 또 이제 좋은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모습. 대체거래소에서 이제 한 차례 굉장히 또 큰 뭐 이제 거래량 하나로 인해서 거래량 1로 인해서 이제 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본장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이제 또 상당히 다시 한번 물량이 밀어 올려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흐름을 갖고 가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죠.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어떠한 이슈를 갖고서 관련돼서 대장주들만이 어느 정도는 또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로봇주 중에서는 또 확실하게 물량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오늘의 움직임은 살짝의 또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유진 로봇은 워낙에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움직임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확실하게 더 물량을 밀어 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그때서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또 반응이 나오고 있는 쪽이 로봇주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관심 정도는 갖고서 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일전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에브리봇을 한 번 또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요 구간에 뭐 에브리봇이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번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또 선별을 하고 또 접근을 할 준비를 하게 되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섹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관심 정도로만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매수 적기 오면 그때 알려주세요. 네, 정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